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고요. 지금부터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즌3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즌3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설명드렸던 적이 없는 설명이고요. 유튜브 어느 채널에서도 설명된 적이 없는 내용입니다. 성능 기록부 과연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 영상이 궤변일 수도 있어요. 사실 궤변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엔카 사이트를 자꾸 보면서 그냥 제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요런 개념, 요런 컨셉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동안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쭉 수강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개념을 한번 탑재해 보시고, 실전에서 여러분이 차량을 진짜 구입하고자 할 때 한번 적용을 해 보시면 보다 더 좋은 중고차를 고르기 위해서, 정말 나쁜 차를 소거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메이저하게 스크린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처음에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외판 벽 따고 명의 변경, 중고차 딜러의 성향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크리스트 하는 겁니다. 자, 성능 기록부를 정말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하는 추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간단히 할까요? 그냥 간단히 하고 지나갈게요. 자, BMW 5 시리즈 GT ED 에디션이고요. 지금은 BMW 6 시리즈입니다. 그 6 시리즈가 과거에는 5 시리즈의 GT 버전으로 나왔고요. 이 GT 버전이 약간 좀 못생겨서 시장에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에서 할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신차에서 할인을 많이 하면 중고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고 가격이 은근히 많이 감가를 맞아서 나왔고, BMW 5 시리즈 GT는 6기통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BMW의 6기통 엔진을 가장 저렴하게 은근히 개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BMW 5 시리즈 GT였습니다. 약간 못생겼다는 게 흠이지만, 그나마 이 F바디의 후기형은 지금 이것처럼 좀 그나마 예쁘게 생겼는데, 전기형은 조금 못생겼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는 지금 ED 버전이라서 2.0 4기통이고요. 사실 저는 ED 버전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2.0 4기통, 세금도 적고 연비도 적고 실제 온으로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시끄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게 봅니다. 자, 간단히 살펴보면 실내는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5 시리즈랑 비슷하고 서라운드 뷰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의 프라이머시 그리고 GP 타이어입니다. GP는 이제 미쉐린에서 럼플렛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타이어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3의 럼플렛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건데요. 타이어를 보면 차주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돈을 아끼지 않는 차주로 보건대 다른 정비도 어떻게 했을지 대략적으로 추론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타이어 끼는 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윈터 타이어를 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타이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좀 득보다는 실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국산 범용으로 그냥 일반적인 4계절 타이어,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TA91이나 혹은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AS,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AS보다 좀 더 저렴한 거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그래도 저는 프라이머시 3보다 더 낫다고 봅니다. 실제로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용도에 맞는 타이어인데, 이런 여름 타이어는 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럼플렛 타이어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럼플렛 타이어 너무 딱딱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극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프라이머시 3 같은 경우가 럼플렛 아닌 버전이랑 럼플렛 버전이랑 같이 나오는지 아니면 럼플렛만 나오는지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에 같이 나온다면 보통 럼플렛 버전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그래도 꽤 비싼 편입니다. 꽤 비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타이어를 끼기가 쉽냐? 쉽지 않습니다. 차주가 차량 관리를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하는 차주이거나, 혹은 이거 그냥 혹시 센터 들어가서 타이어 갈았을 가능성도 좀 보입니다. 그 센터에서 타이어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가끔씩. 이거 출고 타이어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엔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키로수가 지금 37,000km, 거의 40,000km인데 프라이머시 3 제가 이거를 트레이드웨어를 찾아봤는데 240이거든요. 200대면은 마일리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년에 10,000km를 안 뛰었기 때문에 이 차량은 고속도로는 별로 안 달렸을 것 같고요. 로컬 주행했을 것 같고, 로컬 주행을 40,000km 가까이 하면서 트레드웨어 240인 타이어가 한 번도 교환을 안 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교환 안 했다면 타이어가 완전히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추정컨대 이 타이어는 아주 전형적으로 이 차주의 성향을 반영하고 굉장히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닥신TV 그동안 시즌 1, 2 보신 분은 이 정도 추론 다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7,000km고요. 그리고 이 GT 버전이 이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짝도 좀 예쁘죠. 약간 이런 디테일이 그래도 좀 5 시리즈랑은 다르네요. 나도 좀 탐나는데. 그리고 이게 7 시리즈 플랫폼일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가 굉장히 광활하고 넓습니다. 넓은 게 특징이고, 저는 사실 5 시리즈 GT, 지금 나오는 6 시리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차를 엔카에서 다시 한번 진단했는데 외판 뼈 따고 문제 없고요. 자, 설명을 간단히 보시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40대 남성분께서 애지중지하시며 운행하신 비흡연 차량입니다.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봅시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그냥 여기다 적어 놓은 거는 사실 믿을 수는 없는데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 딜러분들이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차 뼈 따고 먹은 차에다가 완전 무사고라는 코멘트를 하지는 않아요. 최소한 엔카에다 올려놓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완전 개호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엔카 화면에서는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이 쉽게 쓰이지는 않는다는 점. 이걸 믿을 수는 없지만 완전 무사고라는 표현을 딜러가 썼다면 완전 무사고일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 한 분이 운행하신 1인 소유 차량, 이 차량의 특징은 6년에 20만 킬로로 워런티가 연장이 됐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올라갑시다. 이 차량은 성능 점검 기록부 안 봤구나. 까먹었다. 자,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자, 보험 이력을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명의 변경 없고요. 보험 처리 내역 전혀 없습니다. 용도 이력 같은 거 없고요. 완전히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실 이런 차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냥 탁송으로 사도 됩니다. 이런 차는 그냥 너무 뻔한 차니까요. 사실 이런 차는 그냥 굉장히 뻔한 차인데요,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데, 자, 보험 처리 아주 깨끗하고 성능 기록부 깨끗하고 엔카에서 다시 한번 진단해줬는데 외판 문제 없고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없는데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을 또 게다가 연장했습니다. 6년에 20만 킬로예요. 그래놓고 차주는 일찍 팔아먹었죠. 근데 사실 이게 가능합니다. 차주가 그냥 제대로 오래 타고 아끼려고 하다가 그냥 팔아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살다 보면 실증 나서 팔 수도 있습니다. 장가가 남았을 때 빨리 파는 게 이득이니까 그냥 빨리 팔아먹을 수도 있죠.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이런 차는 그냥 진짜 그냥 정말 애지중지 탔을 것 같고, 워런티 연장하는 것 자체가 보통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처럼 사설정비소 다니면서 막 싸게 정비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센터만 다녔겠죠. 이 차는 보증이 살아있으니까 센터 아닌 데를 갈 이유도 없었고요. 사실은 그냥 너무 확실한 차량이고, 구입해서 문제가 되면 센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션이 망가지면 센터로 가면 되고요. 엔진 누유가 있으면 센터로 가시면 되고, 엔진 멈추면 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프레임, 외판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차는 사실 그냥 신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신차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차는. 자, 근데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데, 이게 차량 한 대 갖고도 이렇게 할 말이 한 트럭이네. 영상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 차량의 문제는 또 뭔지 아세요?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요, 비싸. 3,990만 원입니다. 자, 엔카에 보면 시세라는 기능이 있어요. 시세라는 기능을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골랐던 차량이 16년식 37,000km가 3,990인데, 여기 보시면 16년식 42,000, 거의 비슷하죠. 3,350만 원, 거의 600만 원 저렴합니다. 그럼 이 차는 뭐다? 보나마나 문제가 있는 차예요. 사실 ATP 아까워서 열어볼 것도 없는데 재미삼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TP 조금만 쓸게요. 죄송하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 자동차 앞에 이 딜러분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들이 요즘에 있는데요, 조금 이런 경우 보통 차들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저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사진만 봐도 대충 알아요. 어쨌든 보험 이력을 보시면 3,778만원? 뭐야, 3,777만 8천, 3,777만 8천원. 2017년도 6월에 3,777만 8천원짜리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수입차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 칠게요. 그날 같은 날 2017년 6월 30일 2017년 6월 30일 타차는 1888만 7천원. 타차도 수입차였을진 모르겠지만 타차도 제대로 때려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가 앵간히 때려박았습니다. 성능 기록부 한번 볼 거예요. 제 생각에 서로 정면에서 때려박은 게 아닌가 싶은데 앞쪽 추돌이 있을 것 같아요. 앞쪽 추돌이 있죠. 서로 때려박은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때려박았어요. 3,350만원, 3,990만원. 머리가 달려있다면 어떤 차를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3,990만원짜리가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차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이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뭐 렌트 이력 있고 사고 이력 이렇게 있는데 뭐 택시 20만 킬로 뛴 차인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물어보실까요? 가격이 싸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 600만 원을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차를 구입하려고 도전을 합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 사고 이력 있는 차가 가격이 낮다면 또 나쁘진 않을 수 있어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만 코멘트를 하자면, 자, 2017년도 6월 30일 날 때려박는 사고가 나고 나서 차주가 차량을 판매하지 않고 3년 이상 계속 탔잖아요. 실제로는 또 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뼈다고 먹어도 잘 고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잘 고쳤다면. 근데 잘 고쳤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수술하지 않은 환자는 일반적인 경과로 예상이 되는데 뭔가 수술 이력이 있으면 예상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뼈다구를 먹은 이런 차량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알 방법이 없죠. 이 차주가 차량을 3년 이상 계속 탔다면 이거 자체가 베타 테스터가 된 겁니다. 그냥 필드 테스트가 된 거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차는 내가 600만 원이 진짜 나는 민감하다 하면 또 도전을 해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안 삽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서론이 아주 긴데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로 보건데 이 차가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이 차를 진짜 이제 탁송으로 살 거야. 살려고 하는데 마지막 찜찜한 게, 야, 이거 성능 기록부 믿을 수 있냐? 이거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성능 기록부는 실제로 100% 믿긴 좀 어렵습니다. 100% 믿기는. 제가 이제 현실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모르지만 100% 믿긴 좀 어렵습니다. 카이스토리는 이거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사실 확실한 거고, 보험 처리 안 하고 고쳤다면 어쩔 수 없지만 과연 이 성능 기록부를 믿을 수 있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바로 오늘의 추론이 시작됩니다. 이거 뭐 서론이 거의 10분이 넘어갔는데, 야, 이 고품격, 유튜브 어디에서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고품격 추론입니다. 저의 망상일 수도 있지만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세요. 오늘 추론을. 자,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문제가 없고요. 누유도 없다고 나오는데, 이 밑에 성능 점검자를 보시면 1급 미르모터스 유대영 님께서 점검을 하셨고, 이 업체 이름은 두드림입니다. 이 상사 이름이 두드림이고요. 자, 제가 차량을 진짜로 구입하고자 할 때는 딜러의 다른 매물을 보면서 이 딜러의 성향을 판단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딜러가 판매 중인 차량들이 나오는데요. 대략 하나를 열어봅시다. 하나 열어볼게요. 이 차량 판매자 딜러의 다른 매물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이 차량의 성능 기록부가 믿을만 한가를 추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추론은 내가 관심 있는 차량의 성능 기록부가 믿을 수 있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구입하려는 그 차량 판매자의 다른 매물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열어보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걸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판매 중인 다른 매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 에쿠스 신형 S380 요걸 열어볼게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는데 누유가 있습니다. 헤드 가스켓 누유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현직 딜러가 아니고 업계에 있지 않아서 100%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제가 딜러인데 성능 장에 가져가서 성능 점검 기록부 발급받았는데 누유 찍혀서 나오면 엄청 짜증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 정도 헤드 가스켓 누유는 뭐 연소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누유 같은 거 그냥 좀 보충하면서 타도 된다, 제가 좀 관대하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딜러 입장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 누유 찍히면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되게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저도 되게 누유에 대해서 관대하게 얘기하면서도 막상 저도 차량 구입할 때 누유 차량 이렇게 찍혀 있으면 굳이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누유가 딱 찍혀있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급하는 성능장은 굉장히 믿을만한 성능장인 것 같다. 굉장히 원칙대로 하는 성능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누유는 딜러분이 성능장에 가기 전에 등유 갖고 이렇게 깨끗하게 다 닦고서는 성능장에 가면 이 누유가 막 실시간으로 질질 흐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48시간 세워놔야 티스푼 나오고 보통 누유가 다 그런 거지. 이게 누유가 막 뚝뚝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닦고 가면 성능장에서 사실 뭐 티가 안 날 수 있고 성능장에 있는 그 직원이 이 딜러랑 뭐 맨날 거래하는 사이면 이거 뭐 깨끗하게 닦아왔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의를 보였으니까 지금은 누유가 없으니까 누유 없네 하고 체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성능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 기록부에 누유가 딱 찍혀 있다면 이 딜러분도 그렇고 특히 이 성능 기록부를 발급하는 이 성능장이 굉장히 꼼꼼하게 성능 기록부를 발급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성능 기록부를 발급한 업체를 찾아보면 1급 미르모터스 유대영 님께서 발급을 성능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급 미르모터스 유대영 님께서 발급한 성능장은 저는 이제 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딜러의 다른 매물을 또 볼게요. 자, 성능 점검을 보면 외판 문제 없고 뼈다구 문제 없는데 또 누유가 있어요. 제가 딜러면 짜증날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성능장만 오면 진짜 왜 맨날 누유 찍어갖고 나오냐. 물론 이제 저는 현직 딜러가 아니니까 이게 다 망상인데 저는 제가 이제 딜러 영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좀 짜증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누유 찍혀서 나오면 굉장히 원칙대로 하는 성능장이 아닌가 싶은 추정이 됩니다. 이 성능장에서 발급한 성능 기록부는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BMW GT ED 에디션의 바로 성능 기록부를 발급한 이 업체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누유도 없다고 기록했는데 이 업체가 1급 미르모터스 유대영 님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성능 기록부에서 누유가 없다는 건 진짜 누유가 없는 거겠네 라는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누유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설마 외판 교환이 있는 걸 없다고 했을 리가 없고 뼈다구 먹은 걸 안 먹었다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다. 사실 이제 외판이 안 먹었으면 뼈다구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외판은 사실 이게 먹은 거 안 먹은 거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유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사람이 외판을 갖고 뻥치기는 쉽지 않아요. 저는 뼈다구는 혹시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이 차는 이건 진짜 성능 기록부 외판 뼈다구 문제 없고 이 차는 진짜 누유 없겠네. 게다가 보증 있지, 보험 이력 없지, 명의병행 없지. 이거는 뭐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사서 문제 있으면 센터 들어가면 되는 거고 뼈다구 먹지 않은 차는 문제 있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센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고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단지 가격이 문제인데 가격이 이 차는 그렇게 싸진 않은데 신차 출고 가격보다 그래도 뭐 좀 저렴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출고 가격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6천은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2천 이상 저렴하잖아요. 그 정도 세이브하고 완전히 새 차 같은 그리고 보증도 연장돼 있는 이런 차도 어떤 면에서 보면 개꿀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좀 많은 사람이 난 굳이 생돈 너무 날리고 싶지 않고 그냥 2천만 원만 굳어도 그냥 개꿀이고 그냥 멀쩡한 차 하나 좀 구하고 싶다 싶으면 요런 차 관심 갖고 사시면 실패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차를 구입해서 실패하는 확률은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실패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100%는 없어요.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무너져서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런 확률은 우리 대비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차는 뭐 구입하셔도 되고 그냥 탁송으로 해도 되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 성능 기록부를 과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판매 딜러의 다른 매물의 성능 기록부를 보면서 누유가 좀 체크가 돼 있으면 저는 그 성능장의 성능 기록부를 좀 믿는다는 거죠. 마치 그거랑 비슷합니다. 보험 이력에 아예 없으면 좀 제가 좀 믿음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보험 이력에 자잘한 사고들이 많으면 오히려 저는 그걸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새벽 2시라서 오늘 영상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